자, 이번에는 그 제곱근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인데, 덧셈 뺄셈 루트끼리는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뺄 거냐 이 말이야. 자, 더하기 빼기인데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의 계산과 같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동류항의 계산과 같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2x 더하기 4y 더하기 3x 빼기 y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x는 우리가 보통 x끼리 그 x 앞에 있는 숫자만, y는 y끼리만 계산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류항. 무리수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면 누가 동류항이냐면 루트 2나 2루트 2, 3루트 2, 4루트 2 이런 애들이 다 동류항이야. 어떤 얘기냐면 루트 2가 뒤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 루트 2를 예를 들어서 x라고 치면 얘가 마치 이런 거죠. x, 2x, 3x, 4x 이런 아이들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루트 2는 루트 2끼리만 동류항이야. 그러니까 3루트 2 더하기 5루트 2를 더한다 라는 것은 마치 3과 5를 더해서 루트 2를 곱한 것처럼 8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마치 뭐와 같냐고? 3x 더하기 5x는 자 루트 2를 x라고 생각해봐. 3x 더하기 5x는 8x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방법이다. 더하기나 빼기나 다 마찬가지야. 루트 2의 계수, 루트 2의 계수라는 말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편의상 루트 2의 계수를 5라고 하고 루트 2의 계수를 3이라고 하면 그 계수만 더하고 루트 2는 그냥 붙여주자 이거야. 그러면 3루트 2 빼기 5루트 2 더하기 6루트 3 더하기 3루트 3 만약에 이런 것들의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루트 2는 루트 2끼리만 루트 3은 루트 3끼리만 계산이 된다. 그러면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쓰면 되고 6에다가 3을 더해서 9 루트 3이라고 쓰면 되는데 더 이상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끝이야. 이게 답이라고. 더하기 빼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동류항처럼 계산한다는 거야. 동류항.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루트 12에다가 루트 2를 더하려고 그래. 근데 루트 10이랑 루트 2는 동류항은 아니지. 근데 루트 12를 잘 보면 우리가 4 곱하기 3에 더하기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데 4는 얼마로 나와? 2의 제곱이니까 2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루트 12를 바꾼 거야. 어쨌거나 루트 3과 루트 2는 동류항은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루트 12 더하기 2루트 3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서로 다른 항처럼 보이지만 루트 12를 2루트 3으로 일단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루트 3을 또 더해 준 거니까 루트 3의 계수 4 루트 3이다. 이와 같이 마치 뭐냐면 동류항처럼 계산이 된다는 거지. 루트 12에다가 루트 27을 더하려고 그래. 근데 루트 10이랑 루트 27은 뭔가 달라 보이잖아. 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4 곱하기 3이고 27을 소인수분해하면 9 곱하기 3인데
4는 밖으로 2로 나가고 9는 밖으로 3으로 나가니까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이 돼서 루트 3의 개수가 2 더하기 3이니까 5 루트 3이다. 이와 같이 어떤 주어진 식을 그냥 보이는 대로만 동류항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말고 루트 안에 있는 큰 수를 밖으로 끌어내는 어떤 중간 과정을 통해서 동류항인지를 확인하여 계산하자. 이게 더하기 빼기의 주된 내용이야. 더하기 빼기. 알겠지? 자, 그 다음은 물론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는데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자고. 대소관계. 크다 작다를 따지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했는데 일단 루트 2라는 거나 루트 3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무리수야. 얘는 유리수가 아니지. 다시 말해서 얘는 2가 아니야. 대략이다. 대략이라는 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우리가 대충 한 1.4 정도를 생각해. 1.4. 이 정도는 뭐 기억을 해 두는 게 문제를 풀 때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루트 3은 대략 1.7 정도 된다고 봐. 그럼 몇 개만 더 써볼게. 루트 5는 대충 그럼 얼마 정도 되냐? 2.23 정도 돼. 2.23 정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2.2? 그냥 2.2라고 할까? 2.2. 편의상. 정확한 건 아니야. 대충 2.2, 2.1, 2.2 이렇게. 루트 10은 3.1 얼마 이 정도 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대소관계를 할 때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어. 루트 3이 더 커, 1이 더 커. 그럼 당연히 루트 3이 더 크지. 루트 4가 더 커, 아니면 루트의 15가 더 커. 그러면 4는 루트 16이니까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이럴 때는 대소관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제곱을 해버려서 3이 되고 얘를 제곱을 해서 1이 돼. 그러니까 제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어. 얘를 제곱하면 16이고 얘를 제곱하면 15야. 자, 이렇게 해도 물론 둘 다 제곱을 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야. 이게 더 클까? 아니면 1이 더 클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라. 물론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대소관계를 푸는 경우는 그닥 흔치 않은데 어쨌거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를 1과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고 얘를 제곱하면 좀 이상하게 돼. 제곱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에 있는 루트 5를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니야. 2.2, 2.3 뭐 이런 대략 루트 2는 한 1.4 정도 이렇게 뺐을 때 얘가 1보다 작아. 그치? 그래서 이쪽이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적어준 거는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알겠지? 참고사항이다. 기억해두면 그래도 가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기본적인 대소관계는 다 이런 식의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비교하는 건데 원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이라고? A에서 B를 뺀 값이 양수면 A가 큰 거고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되면 둘이 같은 거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되면 B가 더 큰 거야. A와 B의 대소관계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뺄셈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뺄셈을 이용하는 거라고. 근데 뺄 때 좀 불편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두자. 그래서 루트 3-2랑 1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여라 그러면 일단 빼본다 이거야. 자, 뺐더니 루트 3-3이 됐어. 그러면 루트 3에서 3을 빼면 3은 루트 9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 알잖아. 아, 음수가 된다는 말은 1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이거야. 자, 기본적인 대소관계 이래. 근데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수직선상에서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무리수가 루트 2와 루트 3이야. 내가 지금 두 개의 무리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리수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 루트 2.1, 루트 2.2, 루트 2.3, 루트 2.4 많이 있지만 그냥 편의상 루트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무리수만 잠깐 볼 때, 자,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는 뭐가 있냐? 4개가 있어. 뭐냐면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렇게. 자, 3과 4 사이에 들어있는 무리수는 뭐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어.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 자, 그러면 4와 5 사이에는 몇 개가 있어? 여기 지금 2개, 여기 4개, 여기 6개. 여기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있다고. 얼마부터? 루트의 17부터 4보다 큰 루트 17부터 얼마까지? 루트 24까지. 요게 8개가 된다. 이 규칙 하나 정도는 좀 외워두자 우리가. 1과 2 사이에는 2개, 2와 3 사이에는 4개, 그 다음은 6개,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10개, 그 다음 12개, 14개, 16개, 18개, 20개, 22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3은 둘 다 1. 얼마 정도 되는 수야. 루트 5부터 루트의 8까지는 전부 다 2. 얼마 정도 되는, 루트 10부터 루트의 15까지는 전부 다 3. 얼마, 루트 17부터 루트 24까지는 4. 얼마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자, 그러면 예를 보면서 하나만 더 해보자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여기 1. 얼마, 2. 얼마, 3. 얼마, 4.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유리수에서 만약에 4분의 7이 있잖아. 4분의 7은 1 더하기 4분의 3이야. 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아, 그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있는 1과 이 뒤에 있는 4분의 3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요 앞에 있는 1은 우리가 보통 정수라고 얘기한다. 정수 부분. 4분의 3은 일단 1보다 작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7의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유리수에서는. 근데 만약에 루트 2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 얼마 정도 되는 대략 이런 정도의 수라고 할 때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1. 근데 소수 부분에 대해서 0.xxx, 자, 이렇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야. 정수 부분은 1이다 라는 건 괜찮은데 소수 부분을 이렇게 대충
야, 0.xx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표현은 쓰지 말자 이거야. 얘는 소수 부분이 바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썼잖아. 근데 무리수는 소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소수 부분을 루트 2 원래의 수에서 정수를 뺀 값이라고 소수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자. 그 말은 여기에서 한번 봐봐. 이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킨 그런 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리수에서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도 전부 다 정수 부분을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하자 이거야. 만약에 루트 5가 2점 얼마 정도 되는 그런 수인데 그러면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2인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2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쓰자 이거야.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소수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지. 만약에 루트 3 플러스 7은 얼마쯤 되는 거냐? 얘가 1점 얼마니까 7을 더해서 8점 얼마가 되는 거잖아. 8점 얼마.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얼마냐? 8인 거지. 근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쓰라고? 8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루트 3 플러스 7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서 요 유리수 두 개는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직선상에서 볼 때 루트 2와 루트 3은 정수 부분이 1이고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는 정수 부분이 2가 되고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는 정수 부분이 3이 되고 루트 17부터 루트 24까지는 정수 부분이 4가 되는 그런 수들이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라는 게 뭐겠어? 어떤 무리수가 속해 있는 구간에 그 앞쪽에 있는 자연수. 자연수? 그래. 음수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해보자 일단. 어떤 무리수가 속해 있는 구간에 앞에 있는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있는 거 말고 앞에 있는 자연수를 우리는 정수 부분이라고 약속하겠다 이 말이야.